분입니다. 네, 저희가 몇 년 전에 사실 페이스북이 오큘러스 VR과 한 20억 가량의 계약을 맺었는데요. 결국엔 그로 인해서 VR이 대대적으로 좀 뜨게 되었습니다. 전 1991년부터 이쪽 업계에서 시작을 했고요. 저는 전자공학자이고요. 그리고 그때 이후 저는 처음에 대학 졸업 이후에는 플라네테리움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VR을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비자 헤드셋을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실제 영업이 되고 있는, 그리고 매출이 나오고 있는 모델들입니다. 그래서 약 한 500만 개 이상의 헤드셋이 판매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하지만 좀 신기하게도 구글 카드보드가 그만큼 500만 대 정도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맷 자체를 조금 더 대중화시키는데 노력을 많이 했고요. 성공적이었습니다. 다양한 어플이 나와 있고 지금 1000개 이상의 어플이 나와 있는 상태이고 또 유튜브에서도 한 35만 시간 정도의 그런 컨텐츠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그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야를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VR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뭔가 헤드셋을 끼고 스마트폰을 뭐 눈앞에 두고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기술들이 이 연속체 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가상 간의 연속체에 있으면 맨 왼쪽에는 실제 현상 그리고 실제 상황이고요. 맨 오른쪽은 가상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다 한데 어우러지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하나의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바일 VR 그리고 혼합 현실 그리고 VR의 그런 경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혼합 현실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VR 롤러코스터가 있는데 실제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VR 헤드셋을 쓰는 거고요. 보이드도 요즘에 좀 굉장히 좀 핫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실 경험이 있으면, 기회가 있으면 한번 보시죠. 헤드셋을 일단 쓰시고 이 안에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4D 효과도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분다던가 손을 뻗어서 뭔가 만지고 실제로 느낄 수도 있고요. 근데 물론 거기에는 그냥 장치만 들어가 있는 건데 헤드셋 안에는 굉장히 좀 정교하게 보이는 거죠. 아주 탄탄한 기술이기 때문에 많이 발전을 할 것 같습니다. 키오스크도 있고 움직이는 의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론 포켓몬고는 모두 다 아시죠. 그래서 모바일 AR도 요즘에 꽤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을 들어서 공간 위에 이렇게 대면은 증강현실이 오히려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이는 것이죠. AR 글래스도 이제 막 나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큐리 같은 경우에도 헬멧 형식의 AR 글래스가 출시가 될 예정이고요. 이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출시하기 위해서 10억 달러 이상 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AR 글래스를 끼고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도 증강현실을 눈앞에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눈 앞에 바로 이렇게 메시지나 뭐 문자가 바로바로 읽히는 그런 현상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제 막 시작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이게 공간 증강현실인데요. 픽셀을 LED나 뭔가 기술을 가지고 실제 물리적인 공간 위에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메시 레스카가 이와 관련돼서 책을 편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전체 방을 예를 들어서 회색으로 칠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프로젝션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카펫의 색깔이라든지 또는 각각 뭐 천장의 색깔을 손을 움직이면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죠. 보시다시피 벽은 없어지고 또 그냥 가상 공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다 트래킹 장치라든지 또는 행동 인식을 장치를 넣으시면은 혹시라도 본인의 데이터를 같이 공유를 하시면 본인의 데이터를 이 장치랑 또 시스템 자체랑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사이버 세상을 실제 물리적인 공간에다가 입히는 것입니다. 물론 프로젝션이라든지 또는 LED 픽셀 매핑이 하나의 방법인데요. 저희가 매직 리프라고 하는 쪽으로 이제 앞서 가게 되면은 그런 것들도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레티나로 가상의 공간으로 이제 바로 프로젝션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97년에 이와 관련해서 공간 증강현실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편찬한 적이 있는데요. 케이브 같은 경우에는 91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5개, 6개의 벽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몰입형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고요. 다양한 돔도 있고 메가월도 있고 이렇게 밴디드 형태의 곡선 형태의 벽도 있고요. VR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체 물리적인 세상을 조금 희미하게 모호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끼면 본인의 현실 세상과 조금 동떨어지게 되는 건데요. 저희가 스마트폰으로도 약간의 그런 경험을 하고 있죠. 스마트폰을 볼 때는 실제 현실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기는 하죠. 일부는요.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두 가지 극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냥 전체 매트릭스의 형태처럼 완전히 정신은 과상 공간에 빠져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체 속에서 들어가 있고 그냥 신체는 뭔가 잠자 있는 상태고 뇌가 아예 가상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측을 보시면 VR이나 또는 AR 유형의 기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 돔 형태의 기술에 좀 빠져 있는데요. 헤드셋은 좀 비싸고 항상 껴야 되고 또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이 돔 형태의 그 공간이 가상 공간으로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창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지금 한 1,400개의 디지털 돔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대체적으로 다 이런 플라네테리움이라든지 또는 대형 영화관으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요. 결국 이것은 영화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서도 영화를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영화관에 가서도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단체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몰입 형태의 가상 공간을 경험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서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몇 년 동안에 한 14개 정도의 고정 형태의 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물리적인 공간이고요. 이집트와 멕시코, 영국,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좀 공식적인 과학 교육용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이런 기술을 엔터테인먼트 형태로 좀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좀 어렵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뭐 영화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돔 형태의 영화관을 어디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헐리우드 영화만큼의 그런 컨텐츠 질을 올려줘야 되는데, 근데 헐리우드에서는 그런 스크린이 없는 데서는 별로 영화를 제작하고 싶지 않아 하죠. 그리고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컨텐츠가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러니까 닭과 계란 간의 그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컨텐츠와 또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데를 찾아보고 있었고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여드릴 텐데요. 스텔라의 센소리움이 작년에 토론토에서 설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다이닝 경험인데요. 60피트에 달하는 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이제 굉장히 비싸게 저희가 각 자리당 이 비용을 책정을 했는데요. 완전히 다 솔드아웃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즐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로마와 진동까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프가 나올 때는 진동 형태의 그릇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도트 파티 같은 경우에는 EDM 행사였습니다. 그래서 LA의 시내에서 설치가 됐었고요. 마인크래프트 기업이 했었고, 사실 기업의 창립자가 자기 친구들 한 3,000명을 불러서 이렇게 즐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12명의 애니메이터들을 저희가 실제로 트레이닝도 했었고 엄청난 컨텐츠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날아가는 하나의 형태가 이렇게 공중 위로 날아가는데 결국에는 그 중간에 갑자기 소를 들어 올린다던가 그런 이벤트도 했었고요. 이 페러스 콘서트 같은 경우도 LA 외곽 지역에 조슈아 트리라는 지역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콘서트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게 팽창 가능한 부풀릴 수 있는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비디오 프로젝터를 12개가량 저희가 설치를 해서 실제로 안에서 다양한 행사를 했었고요. 실제로 박영석 회장님께서도 이거 한국에 지금 도입을 하려고 하시고 계시는데요. 기술력 관련해서 좀 더 좀 관심이 있으시면 박영숙 회장님께서 좀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콘서트이기도 하고 2,500명 정도가 참가를 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기 안에 프로그래밍을 했었고요. 실시간 3D를 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개의 4K 이 영상을 리매핑 서버에다가 넣어서 한 6개 정도 채널에서 이제 저희가 프로젝션을 했었습니다. 여기에서 좀 더 너무 기술적인 내용은 좀 배제하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 정도 맛보기를 보여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또한 50푸트의 정도 되고 15m가량 폭이 되는 그 스튜디오를 운영을 하는데요. LA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현지 인재들이 와서 이제 공연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결국 이 VR 덕분에 다양한 기회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 가능성이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라이브 360도 공연들입니다. 이게 지난 몇 년 동안 각종 기술과 함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러머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VR도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편안하게 쉴 수 있고 또 명상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모비우스 8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장치와 음악을 통해서 공연을 같이 음악과 함께 하는 것이죠. 벨라가야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하는 건데요. 이런 항공 우주인들은 오버뷰 효과라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대기권이 아주 얇은 아름다운 지구에서 살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거기에서 보면은 국경도 없고 그냥 하나의 아름다운 지구다라는 걸 느낀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각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주에서 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공연이고요. 저희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공연들이 전 세계적으로 돌아다닐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타트업을 시작했는데 스페리컬 미디어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의료적인 어플리케이션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에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열어주거나 또는 마음을 열어주는, 그래서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경험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을 편안하게 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컨텐츠를 저희가 제공을 하려면 실제 물리적인 공간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 디자인을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것은 120피트 정도가 되는, 제 지름이 120피트 정도가 되는 팝업 돔입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좀 안 되는 시간 안에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각종 공연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자금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은 고정형 형태의 돔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무대와 또 이런 식으로 기울여져 있는 좌석 형태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영화관이라든지 또는 전시관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그냥 재미 요소로 저희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걸 경험을 해보면 물론 그냥 무대 위에 있는 공연을 보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심리스한 경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인데요. 무한한 공간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간 증강현실처럼 벽이 갑자기 무너지고 이렇게 무한대의 공간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물론 퍼포머들이 거기 무대 위에 있기는 하지만 이게 증강현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그 물리적인 공간이 그리고 그 경계선들이 보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무한대의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행사를 촬영을 해서 라이브 스트리밍도 가능한 것입니다. 360도 카메라를 통해서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장 좋아하는 가수나 퍼포머가 실제로 공연을 하고 있으면
근데 뭐 미국까지 갈 수 있는 여력이 안 된다라고 할 경우에 그냥 집에서 앉아서 헤드셋을 끼고 바로 360도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저희가 라이브 스트리밍 용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요. 저는 아마 이 기술이 전체적으로 다 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뭔가 감각적인 그리고 감성적인 그런 기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연히 나이트클럽에서도 이런 기술이 많이 활용이 되겠죠. 이 기술은 뭔가 환경과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될 겁니다. 이 포맷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혼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같이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같이 아이 컨택도 할 수 있고 실제로 만질 수도 있고 춤도 출 수도 있고 다 같이 그룹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와 동시에 하나의 몰입형 공간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아주 강력하고 좀 몰입형 공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환경과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안에 뭐 제가 고고 부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고고 부스 안에서 춤을 추고 있다가 그 아바타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시나리오는 안에 메타버스라는 공간 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현실 속에 또 다른 세상 속에 실제로 그 나이트클럽이 있고 거기 안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도 만나고 문자도 보내고 그 메타버스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또 거기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를 하다가 그럼 우리가 실제 공간에서 현실 공간에서 만나자. 그래서 라스베가스에 있는 나이트클럽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있죠. 그래서 아바타 얼굴을 쓰고 실제로 그 현실 공간에 가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불 아바타라고 한번 가상을 해볼게요. 그럼 메타버스 안에서 춤을 추다가 갑자기 불을 확 뿜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실제 현실 공간에 있을 때에도 그런 기술력을 활용을 해서 뭔가 돔 안에서 불을 뿜는 형태로도 보여질 수도 있을 거고요. 제가 디지털 놀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걸어 들어가고 갑자기 밑에 바닥에 보면은 공이 있죠. 근데 공에 프로젝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바타예요. 그러면 제가 공을 차면 공이 나가면서 불을 뿜는 거고 또 다른 여자분이 나와서 그 공을 맞아서 다시 차는데 거기에서는 불이 뿜어지는 게 아니라 나비가 막 나옵니다. 근데 제가 또 그 공간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는데 저는 제 얼굴 형태가 아니라 갑자기 원숭이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무슨 뭐 뱀이 드글거리는 그런 곳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이런 기술이 실제로 곧 다가올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사람들의 신경계를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의 신경계들을 통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움 형태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의 그 도구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신경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죠. 이것으로 저는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